네, MBC 기자들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까지 각종 정치 현안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금태섭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이제 오셨을 때 여쭤봤는데 민주당 당적은 탈당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시네요. 예, 지금 당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무소속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안들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하는 거니까요.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해외 순방 관련해서 이슈부터 좀 여쭤보면 일단 전용기 배제하고 이번에는 촬영 기자, 취재 기자 정상회담에 들어가서 이제 질문도 못 하고 그다음에 그 전용 카메라맨이 찍어서 이렇게 릴리즈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어쨌든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최근 외교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메시지도 나왔고 또 일본,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했는데 다만 이 전용기 문제나 언론을 대응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동안 보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MBC를 전용기에 안 태우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옳지가 않고요. 왜냐하면은 보도가 제대로 된 건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정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야말로 그 여론에 따라서 판단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그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MBC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안에서 MBC 내부에서 이걸 좀 바꿔보자는 목소리들이 다 힘을 잃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유나 이런 가치와도 맞지 않는 일이고 이거는 저는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는 이번 정상회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있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메시지 자체가 명확했고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남중국해 문제나 미얀마 문제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세안 지역에서 이제 그 공조 얘기를 하신 것은 정말 잘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미국 정상, 일본 정상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면서 경제공동기구 같은 것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것이 다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전용기 문제나 이런 데 부딪혀서 좀 더 조명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십으로 봐야 될지 뭐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언론에서 보도를 지금 많이 하니까 김건희 여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단독 일정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위로한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오드리 헵번 사진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가십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큰 관심도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런 외교 현장에서 뉴스가 집중되지 않도록 좀 활동이나 일정을 기획할 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항상 이 김건희 여사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듣는 비판을 받는 쪽에서도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그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뉴스에 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무슨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권의 원로서부터 시작해서 다들 한마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부인이 이제 이 힘든 가족들을 방문하고 위로했다는 것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여야가. 국정조사는 받을까요? 국민의힘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석수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행정부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국회의 아주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뭔가를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정당 측에서 그 세월호 참사의 기억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고 방어적으로 나오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들 마음에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일단 행정부 대응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이제 경찰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공개하셨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단이 코리안 시리즈 나가서 형편없는 플레이로 경기도 지고 뭐 관중들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도 해서 이제 야단을 맞고 있으면 감독이나 코치나 뭐 단장이나 다 나서서 사과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를 관중들을 보는 앞에서 유격수가 잘못했네 왜 잡을 수 있는 공을 못 잡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맞았을 때 딱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선장이 잘못했다고 외부 탓을 하다가 다시 해경 해체라고 하다가 이 정부가 하나가 돼서 전체로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세월호 참사처럼 될까 봐 겁을 내고 있으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대응한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대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또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마치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나오고 이래서 국민들이 지금 수습 과정에 대해서도 결코 마음에 들어하거나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이상민 장관이 뭐 소방 인력이나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할 수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건지 뭐 지금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이러저러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안 일어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는 여당에서 나서서 국정조사를 받아서 이것을 단순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어떻게 천재지변이나 무슨 전쟁같이 외부적인 요인도 없는데 축제에 참여하러 나온 시민이 157명이나 생명을 잃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정부의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당이 나서서 자꾸 뭐 장관도 못 지켜주냐고 얘기하고 정부를 보호하려고 하면 이것이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핑계대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이용이라는 뭐 초선 의원이 마치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의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뭐 퇴장시킨 게 맞았느냐 대통령실 수석들을 뭐 별다른 또 대답을 못했단 말이죠. 주호영 과거에 그 보수 정부가 타격을 입고 몰락한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무슨 진방 논쟁이나 또 대통령 스스로도 박근혜 대통령 때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돕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다가 보수 정부가 몰락한 겁니다. 지금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그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문이 벌어지는 와중에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를 하고 책임을 오히려 여당에서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자정 과정을 보여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거의 그 물론 비공개 회의입니다마는 밖에 나중에 다 알려지게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한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민 장관도 또 누가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겠나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고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나가시면서 이제 어깨를 툭툭 이렇게 두 번 정도 이거는 보통 이제 격려, 힘내, 뭐 신뢰 뭐 이렇게 보여주는 사인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런 제스처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건데 윤 대통령께서 방향을 잡은 것도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지금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정말 지금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가 된 그 경찰관들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이상민 장관의 지휘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또 본인 스스로 경찰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본인 스스로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필요한 대로 수습을 하고 어떤 그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견제할 건 견제를 해야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매번 그 어느 정부나 그거를 못 해가지고 뭐 박근혜 정부의 예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민주당 정부도 계속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뭐 저부터도 그러고 공격을 당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집권 세력 전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견을 용납하지 않아서 정권이 유연성을 잃게 만드는 거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오만하고 고집불통인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고집부리고 옆에서 계속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정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쓴소리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유승민, 이준석, 김웅 뭐 이런 분들에 관해서 강아지도 잘 되라는 소리인지 뭐 쓴소리인지 아닌지는 다 한다. 뭐 김행 비대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서 쓴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억누르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최근 뭐 10년 이상 계속 그런 기류가 나타나는데 저는 여기서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쓴소리지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나를 공격하는 거지 이 좋은 의미의 쓴소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것을 받아주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건강해지고 자유롭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이 판단할 때 이건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건강한 비판이다 하는 것만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런 얘기가 정말 필요한 얘기들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번 MBC 기자들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도 약간 그런 기류의 한 가닥이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리더 이야기 하셨는데 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그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다 뭐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관련해서 정치 공동체라는 압수수색 영장도 있고 이재명, 정진상, 김용 뭐 재판 때 이제 핵심 증거가 나올 가능성에 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게 이제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당이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당화됐다. 이번에 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그 낸 성명서를 보면 자기는 당사에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온 적이 없는데 거기를 왜 압수수색하냐고 하는데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공적인 자리거든요. 국회 내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당대표 회의하거나 이럴 때는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를 사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자정작용이 전혀 안 일어나는 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그 EU 대사하고 얘기한 그 얘기가 진행된 데 대해서 거의 거짓말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받고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잘못을 해도 그대로 넘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정말 자정작용이 전혀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당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한 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 자체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다 빨려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야 되고 여기서도 당연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본인이 검찰에서 잘못 수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검찰에서 아무 근거 없이 사실은 제1야당 대표를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식으로 기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본인이 행동하는 것이 자기보다는
당과 또 그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그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초 남았는데 잠시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 혹시 저 재판 결과 때까지? 제가 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 당을 먼저 생각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